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퇴원 유진 운수가 최근 휴업을 신청했다 목포시가 반려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예고 없는 휴업 신청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는 코로나 영향으로 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재정 지원을 더 받기 위한 협박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는 목포 시내버스 문제,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합니다. 목포시의회 정의당 소속 백동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시 김영석 안전도시 건설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대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원역의 한순덕 전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퇴원 유진 운수가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지금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상태는 어떠한지 한순덕 퇴원여객 전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저희 회사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휴가 허가 신청을 목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득이 휴업 허가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66년부터 지금까지 약 56년간 시민이 발효돼주는 기초 대중교통 수단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왔으나 개인 승용차 증가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 다양화되고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등 2000년 이전부터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2001년부터 공공부문 지원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책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가져온 게 사실이며,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와 사회 전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확산 내재되어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급감하여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경영량이 너무 심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경영 혁신 및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개선점을 찾지 못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허가라는 신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전무님, 네. 이제 오늘이 이렇게 좀 있으면은 급여가 지급돼야 될 텐데요. 지금 그러면은 뭐 급여 지급에는 5월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 퇴원 유진 여객의 급여는 한 달 이후로 계속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20일 날이 4월 보수일인데요. 지금 저희들 가용 재원이 사실은 지금 거의 바닥난 상태고요. 3월 보수에 미지급된 50%를 이번에 지급을 하고, 또 가용 재원이 된다면은 뭐 5%든 10%든 4월분에 보수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월급도 한 달 늦게 나오는 데다가 그 월급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월급 지연 사례들이, 못 주고 했던 지연 사례들이 작년 2020년 1월부터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줄 때는 사실 이게 봉급 아니면 뭐 월급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주지만은 받는 400여 종사자들은 대부분 생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수를 받으면은 며칠 날 얼마를 써야 되고 며칠 날 얼마를 써야 하는, 다 자기 가정의 그 기준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우리 종사원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회원 유진 운수가 휴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되는데요.
개인 차량이 많이 발전됐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킥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마련됐고요. 근데 근로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면서 임금의 상승, 또 코로나19로 버스 승객 감소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휴업을 신청하게 됐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자, 우리 김영석 국장님, 일단 이렇게 휴업을 신청하고 목포시가 반려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 이번 목포 시내버스 휴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돼서 휴업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교통권 보장과 대중교통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여서 5월 4일자로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과 교통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을 본모로 한 휴업 신청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휴업 신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계속 못하겠다라고 하고 7월 1일 우리는 휴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목포시에서 쓸 수 있는 다음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휴업 사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시의원 또 시민단체 또 교통 분야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15명 정도를 해서 민간 주도형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시내버스 공론화 기구 문제는 그 토론의 말미에서 좀 본격적으로 더 깊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지금 우리 한순덕 전무이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이창대 교수님과 백동기 의원님도 하실 말이 있을 텐데 이 모두 발언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백동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버스 휴업 사태와 관련돼서 사실은 대표이신 이한철 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시민들의 분노가 좀 더 가라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전무이사께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좀 하셨습니다. 이번 휴업 사태와 관련돼서 많은 목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고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그 또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또 다른 새로운 대안도 많이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좀 저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대변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모셔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창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먼저는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라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손해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 전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네요. 코비드 19,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감소했다.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작은 1인 기업이든 100인 기업이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구멍가게도 아니 작은 그런 식당조차도 어려웠다고 아우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유진과 태원 운수가 목포 시민의 발로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영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경영이라는 것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즉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물론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경영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좀 아쉬움이 아닌가 모두의 그런 발언을 듣고 느낀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백동기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목포 시내버스 태원과 유진에 목포시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재부님, 우리 재정 지원 얼마나 받고 있죠? 태원하고 유진 운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하고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네. 찌라시 성격의 재정 지원 금액에 좀 차이가 좀 다소 있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냐면요. 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노선에서 손실되는 발생되는 부분들을 약간 보존해 주는 게 버스 재정 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할인 환승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CNG 가스 구입 자금의 세금 환불이라든지 예. 뭐 저상버스 운행 보조라든지 공차 운행, 시설 자금, 차량 대폐차, 저상버스 구입 자금 이런 자금들은요. 네.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에 대한 손실이 아니에요. 손실 보상이 아니고 네네. 대부분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네네.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버스 재정 지원금이라고 연간 한 50억 내외 40억에서 50억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전무님은 재정 지원 내용 자체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재정 지원금도 있고 뭐 할인 환송 보조금, 카드 수수료 보조 이런 것 다 보조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 이제 전문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목포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다 일맥상통하지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명시화된 내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지원할 수 없지만 이 지원되는 금액이 왜 포함이 돼야 되는가? 운송 원가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그래서 인건비, 유류비, 차량 감가 장각비 이런 부분들도 운송 원가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빠지고 또 추가로 되고 그 할인 환승과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운송원가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그 민간 사업자한테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운송원가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자 노선의 부분, 공공 강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기준이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거기에서 재정 지원의 기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창대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영역을 하셔서 이제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런 부분도 재정 지원에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꼭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목포시의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12년 동안 660억 재정 지원이 그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한 거다. 660억. 네. 2010년도부터 12년 동안 12년까지 10년, 11년, 12년, 3년 동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네, 12년 동안 660억의 재정 지원이 맞다. 그렇다면 그 재정 지원을 하는 근거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또는 전라남도 목포시 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네. 이창도 교수님께서 영역하셨지만 그런 경영 개선과 관련된 운송 원가 산정과 관련된 영역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시의회에 제출도 안 하고 있고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경영 혁신 아까 전문님께서 경영 혁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 교수님이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에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우리 한순덕 전문께서는 이게 뭐 다 보조금이 아니다. 뭐 재정 지원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만 보조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뭐 저상버스라든가 할인 한정 보조금 이런 것들은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회사의 입장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예. 엄밀하게 우리가 이제 그 목포시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 어떤 목포시의 재정 투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사게 되면 예. 친환경 전기차를 사게 되면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재정 지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 즉 2020년에 태원 목포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태원역에까 유진 운수에 대한 이제 운송 원가에 대한 것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고서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 한 전문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또 오늘 또 시민들도 보고 계시고 굉장히 네.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손실이 언제부터 났는지, 그러면 지금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런 걸 재정 지원을 떠나서 지금 손실이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이제 휴업 신청을 진짜 견디다 못해서 휴업 신청을 한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정말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요. 네. 제가 용역 결과에서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의 결과는 정말 손실을 맞습니다. 손실이 3개년 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진운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한 12억 정도까지 손실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8년은 2억 6천, 뭐 2019년 2억 8천. 그러니까 유진운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손실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12억 정도로. 예. 나머지 태원역액은 2017, 18, 19년도가요. 거의 비슷하게 2억 9천, 2억 7천, 2억 2천 3백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그렇다면 손실이 언제부터 났느냐? 그럼 누적된 아까 지금 우리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년 동안 600억, 저는 600억까지는 그거는 알지 못했지만요. 예. 그렇다면은 지속해서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됐던 어쨌든 간에 경영을 했을 거고 이윤이 났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한 건지 아니면 정말 12년 동안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66년부터 버스 운송 사업을 했는데 66년부터 지금까지 다 손실이 났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윤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는데 제가 들여다본 관점에서는 17년, 18년, 19년은 분명히 손실이 나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지만 그 전에 이윤도 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운영하다가 손실에 누적된 손실액이 너무 커진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전문님 좀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러니까 저 IMF 시기인 1997년 있죠. 네. 97년부터 이제 대중교통 버스 사업이 사양 산업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8년경에 제가 정확한 팩트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98년경에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를 운영하시던 분이 좀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내버스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각 기초지자체에 200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네. 그때부터 버스 재정 지원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이창대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호황이었어요. 엄청난 호황이었죠. 버스업이 호황이었는데 2000년 이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사양 산업화된 게 그때부터 승용차도 많이 생기고 개인용 이동 수단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경영 손실을 본 게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출할 게 마땅히 없어요. 대부분 노임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노임도 2014년도에 이제 우리 백동기 의원님 와 계십니다만은 2014년도에 노임 임금 인상분을 매년 5억씩 주기로 하고 임금 인상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4년, 15년 주고 6년간 30억 원을 아직 안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적자 누적액으로 계상이 된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5억씩을 준다는 것은 그 노인 임금으로 그건 목포시가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승무원들에 대한 임금 협상을 매년 1회씩 하거든요. 네. 1회씩 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임금 인상 연간 소요액이 아마 5억 원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억씩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금이라는 게 한 해 오르고 다음 해는 안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돼야죠. 그런데 2해, 2해만 주고
아직까지 6년 동안은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6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30억 원이 현재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런데 그런 돈들을 예. 전부 저희 이제 회사 오너이신 이한철 대표께서 그걸 전부 가소를 넣으신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석 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또 이 답변에 앞서서요. 그 네. 포시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예, 설명을 예. 드려야 될 예, 것 예, 같아요. 시내버스는 이제 시민의 발을 역할을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공공적 기능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시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시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운송사 경영 수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60% 선에서 한 23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이제 이렇게 개정으로 인해서 예. 기존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으로 탄력 근무제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 임금 보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약 23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대원여객 전무님하고 또 백동규 의원님 또 이창득 교수님 얘기했지만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 노선 전라남도 50% 또 목포시에서 50% 23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또 아까 임금 상승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이 23억 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23억 원 해가지고 46억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간접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기타 손실 보상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수수료, 네. 또 환승 보전 네. 그런 부분은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재정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욱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태원여객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15년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버스가 임금 상승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 태원여객하고 또 여러 가지 시의회나 아니면 시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5년, 1년에 한 5억씩 재정이 이렇게 손실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5억씩 이렇게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2014년도하고 15년도 그러니까 각각 5억 원씩을 해서 10억 원을 보존을 이렇게 해준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산 반영을 이렇게 못해서 아까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존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실무자는 아니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14년도, 15년도 각각 5억 원씩은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15년, 6년 동안 30억을 안 해줬다는 것은 뭐 그렇게 목포시가 크게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산 네. 이제 편성 요구를 했고 위에서 이제 그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2년간은 재정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백동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재정 지원을 약속했던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인 경영 혁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를 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특히 일가족 중심의 차고지 문제 그리고 CNG 천연가스 문제 그리고 정비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리직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이런 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됐을 때도 안 된다면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의회하고 공감이 갔었던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구를 좀 하고 있고 네. 2008년도에 적자 노선 2008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중공영지와 관련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에서도 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태원여객 유진운수가 가지고 있었던 경영상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또한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혁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비밀을 보장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관리 감독을 하는 목포시에서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백 의원님 네. 말씀은 그 태원 우리 교통 운송 수단의 변화도 있었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런 적자 문제는 어떤 방만한 경영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목포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겁니까? 그렇죠. 관리 감독 권한은 목포시에 있고 네. 조례에 의해서도 그 재정과 관련 조례에 보면 재정과 관련된 네. 투명한 공개를 해라. 그걸 안 줬을 때는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도 우리 있습니다. 한저부님도 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뭐 우리 백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전략적 비판은 제가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일단 전제를 네. 깔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제 이창대 교수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창대 교수님이 엊그제 최근에 영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원 유진역의 향후에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추진을 했고 가장 큰 게 이제 저희 관리직 직원에 대한 그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13명을 설정해가지고 현재까지 9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문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수님한테 전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언해 주셨던, 충원해 주셨던 말씀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부단히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일부는 지금 그 정도로 제가 저희 부서에 일개 과를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직 제도도 제가 없앴습니다. 그 당직비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는데 그것도 제가 없앴어요. 예. 그런 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저희 대표이사님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임금 3개월 동안 한 푼도 안 드렸습니다. 저희 관리직 직원들 30%씩 3개월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아까 침에 그 5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 의원님이 5억을 뭐 경영 개선을 안 해서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 5억 원에 대한 분명히 목적이 임금이었거든요. 임금 보존분이었기 때문에 네. 임금은 백 의원님 떨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매년 올라가는 형국이죠. 동결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가만히 좀 되셔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공공 강화라는 몫으로 임금 인상분이 계속 지원이 되고 2018년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2017년도 그거하고는 지원이 좀 되고 별도로 하셔야 거의 옳습니다. 네, 우리 김영석 국장께서 지금 우리 한순덕 전무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회사도 나름대로 영역 결과에 의해서 경영 개선을 하고 명예퇴직도 시키고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서 경영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은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네네.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김영석 국장님, 네네네. 이거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인 포인트, 핵심만 좀 이야기해 네네네. 주십시오. 우리 백동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포시에도 책임이 있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근거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용역을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2006년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을 해서 예. 2007년 3월 1일자로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운송 개시 및 무료 환승제를 이렇게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이렇게 굴곡 노선을 직선 노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하는 용역을 시행해 왔으나 다수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4개 노선이 당초 노선으로 이렇게 환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경유지 변경으로 해서 거의 당초와 같이 이렇게 환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버스 공영제인데요. 2008년에 목포 시내버스 중공영제 시행 방안 용역을 10개월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공영제 도입이 하면 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시의회나 시민단체 중공영제가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서로 논의를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결국은 중공영제를 이렇게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음 주제가요, 국장님. 네, 네네. 공영제 문제니까요. 네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네네. 자, 우리 이창대 교수님한테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이창대 교수님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 세원 유진운수의 총 운송원가에서 감가상각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네, 큽니다. 그리고 네. 가수금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것들을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문제들입니까? 이건 지금 재정 네.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태원과 유진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맨 처음에 샀다가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네네. 그런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를 이게 책정하는 방법이 뭐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뭐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 이런 여러 가지 연수학계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수법에는 반드시 정액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태원과 유진이 이제 가속상각법인 정률법을 사용해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범테두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금입니다. 이 가수금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 법인 입장, 회사 입장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남의 돈인 부채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는 보통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네. 대출을 일으키죠. 네. 그거 말고도 누군가가 돈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것이 가수금입니다. 네. 그 가수금을 이제 대표이사가 자기의 사재를 처분해서 그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수금도 갚아야 될 빚이고 또 금융권에서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패망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좋은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회사도 살아야 되고 시민도 살아야 됩니다. 좀 우리는 이러한 걸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으로 우리가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회사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요, 한 명을 데리고 경영을 하든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10만 명을 경영을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살아남으려면 부단히 이 시대의 상황, 코비드-19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즉, 비용을 절감해야 되죠. 즉, 비용을 절감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태원과 유진이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고 네. 또 그걸 보고 있는 감독기관인 목포시도 이거를 재정 지원을 했으면 소위 말하면 주식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찾아보고 점검하고 통제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포시의 역할입니다. 그걸 네. 아까 백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좀 안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액법, 정률법 이야기하셨고요, 한전무님. 네. 가수금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창대 교수님 그 말씀하신 가수금 관련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모두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좀 서로가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채무 관련해 이제 은행권 부채하고 개인 가수금이 한 96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1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개인 가수금을 저 돈을 어디서 갖다 100억을 넣었을까라고도 고민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재원 조달 내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고 예, 예.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서 나오는 돈을 전부 다 여기 매년 넣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2020년부터 넣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투입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5억씩 지원 안 될 때 임금 보존분에 대해서 계속 돈을 가수를 하신 거죠.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2002년부터입니까? 2001년부터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을 받았고 네. 그냥 그때부터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IMF 비구로 쭉 사양 산업이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3자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요즘 회사에 네. 몸을 안 담고 있다 하더라도 아 그때는 명맥은 목숨은 유지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2년부터 그 지금 이한철 대표께서 회사 경영상의로 차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돈이 약 90억. 96억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태원여객 유진운수의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시시콜콜 다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자,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태원 유진운수는 이 사태를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폐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버스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각 광역 도시에서는 전부 중공영제를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충청부터 청주라든지 이런 데도 중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봐서 최소한 준공영제, 공영제가 되면 더욱 좋고요. 공영제는 저희들이 약간 또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은 중공영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태원여객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공영제 아니면 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해야 된다. 시민의 네. 발의라고 한 만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영석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중공영제 관련 용역을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네, 해주시죠. 지금 목포시 입장은 어떤 건지 거기에 네네네.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 운영 형태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 연차를 했습니다. 방금 태원여객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중공영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목포시에서 2008년도에 검토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0개월간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중공영제 도입 시 그 당시 2009년도 그 당시에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억 원에서 이렇게 매년 5%씩 증가할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이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시의회나 시민단체 또 중공영제 시행 적정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공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60억이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중공영제로서는 우리 시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도입을 이렇게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포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방금 전무님께서 얘기하는 2001년도부터 이제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목포시에 여러 간접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갑자기 금년 4월 27일 날 휴업 신청을 이렇게 목포시에 제출했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됐든지 또 중공영제가 됐든지 민영제가 됐든지 어떤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사실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 물론 어려움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렵고 협업계까지 제출할 수 있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휴업계를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창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상생의 길로 또 이렇게 접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먹고시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하고 공공 강화 재정 지원이 지금 한 52%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한 48% 정도 한 18억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지급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매월 한 5억씩 필요 이렇게 기사님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매월 한 5억씩 소요가 된다고 그러니까 또 운송 수입 합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이렇게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각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서 5월 중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에 들어갈 거고요. 또 거기에서 모든 대안을 다 논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자. 그래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은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태원 여객이 휴업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결국 이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태원 여객에서는 과거 56년간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흑자를 누리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적자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민의 발인 공공대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또 그와 더불어 이렇게 시내버스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 용역을 6월 중에 저희들이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경영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노선이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영제 할 때 얼마나 드는지 또 중공영제 할 때 얼마나 드는지 현재와 같이 민영제 운송 원가의 손실 보상제를 할 때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산출돼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시내버스가 정성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답을 찾겠습니다. 지금 그 4개월 정도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지금 4개월 정도 운영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원 여객에서는 너무 많으시니까 일단 태원 여객에서는 7월 1일로 휴업을 한다는데 저희들은 연말 내년 예산 편성 전까지 공론화위원회하고 컨설팅 용역을 해서 답을 찾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태원 여객에서는 휴업을 철회하고 운행을 해주십사.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동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과정에 그 재정 말을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고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께서 이번 휴업 사태와 관련돼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3차 추경을 앞두고 또 다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꼼수 휴업 사태 신청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 3차 추경 때는 시민들의 이론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고 자,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이 문제 해법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버스 회사들이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제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권이 있죠. 사업권하고 노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런 폐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노동 조건도 악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경영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보자. 그것이 바로 완전 공영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완전 공영제가 돼야 된다. 네. 우리 이창대 교수님 용역을 하면서 재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공영제가
뭐 비용적으로 무리가 된다면은 부분적인 공영제도 가능하지 않느냐. 잘 되는 노선은 버스에 주고 안 되는 노선을 목포시가 떠안는 방안도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영제는 아마 코스트 베니핏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태원과 유진이 이제 아까 우리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내하고 노력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혁신을 하고 또 목포시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감내해야 되고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원과 유진은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공시해주고 시민단체든 또는 뭐 시든 시의회든 어디든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손실이 나는 것들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회사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공영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목포시의 재정이 제가 생각할 때 약 3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한 해? 처음 이제 네. 공영제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 거죠. 네. 돈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회사를 사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아까 전무님 말씀하신 부채 또 이런 것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준공영제라는 것은 아마도 화성시의 지자체, 화성시가 지금 준공영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벤치마킹을 목포시도 많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을 분명하게 노선 공개가 돼서 흑자 노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운영을 하고 적자 노선은 그런 것들을 목포시가 하는 준공영제 형태로 가되 시민들도 감내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버스가 다니지 아니하고 마을 버스처럼 작은 버스들이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큰 버스가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는 작은 버스로 해가지고 배차 시간도 그동안에 뭐 15분, 10분이다 그러면 이거를 좀 20분 서로 감내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즉 준공영제는 답은 될 수 있겠습니다. 준공영제는. 하지만 공영제는 아마도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시민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조건 회사만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방면에서 여러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회사가 왜 존재합니까? 회사도 이윤이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공공성, 시민의 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입장이지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회사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그 다음에 진솔하게 얘기하고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투명성 있게 시의회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네. 백 의원님 좀 방금 이야기해 주시죠. 이찬희 교수님께서 중공영제가 답이시다. 그리고 전문님께서도 중공영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공영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노선권을 그대로 주는 거,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주는 거죠. 거기에 목포 시민의 혈세는 그대로 더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시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재정 지원이 들어갈 것인가. 지금 광역도시에서 중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만 해도 네. 몇백억씩 해년마다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것이 어느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러주는 이 중공영제가 답인가?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고민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다면 사업권을 공공재, 뭐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재에 맞게 사업권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네. 공영제로 가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고 네. 또한 목포시에서도 경영 개선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네.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용역 결과밖에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완전 공영제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해보셔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우리 마지막 발언으로 한마디씩만 더 하고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덕 전무님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백동기 의원님께서 뭐 제3차 추경을 위한 꼼수 전략이다.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 회사. 네. 주지 마세요. 편성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석 국장님께서 임금이 한 달에 5억 정도 소요된다고 오해가 있으실까 모르는데
임금이 한 달에 13,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운송 수입을 예. 예, 그래서 포함을 해서 혹시 이야기하는 이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혼선일까 봐 그러고. 아까 우리 또 이창대 교수님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게요. 누구든지 목포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오든지 사회단체 저명한 전문가들이 오든지 우리 회사에 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저희들이 의자 책상은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석 국장님. 유익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MBC에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5억 원 예산 얘기했는데 시내버스 운송 수입 플러스 5억 원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 철회 조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이 용역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원역에게 그 자료에 의해서만 했지 방금 전무님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영제 또 중공영제, 미영제 할 때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 하면 공영제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공영제, 광역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투명한 회계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서 다른 광역시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 난관이 조속히 해결돼서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목포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동기 의원님. 네, 버스 공영제와 관련돼서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대부분 다 토론자들께서 재정 문제와 관련돼서 공영화와 관련돼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입니다. 공공재입니다. 이것을 어느 민간 기업의 수익으로만 따질 수 있는 또 다른 공익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공영제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포시의회에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공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행정이겠습니까? 이런 행정에서부터 탈피를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시민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대 교수님,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회죠. 예.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불신 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도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도 또 특히 우리 시민들도 우리 목포시 버스 사랑해 주시고 많이 타시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목포 유진과 태원이 또 사는 길이고 목포시가 사는 길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 이거는 투명하게 우리가 모든 걸 찾아내고 그리고 기업도 살고 시민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시민에게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열띤 토론 해주신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토론이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